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내가 위나 장에 이상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다른 여러 방법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쓰림과 통증과 답답함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슴 쓰림과 통증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면 저 말대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가슴이 뭐 불이 나는 것 같다. 네. 치약을 뿌려놓은 것 같다든지 숨이 타들어가는 막히는 느낌이나. 그렇죠. 숨이 막히는 것 같다든지 뭐 네. 숨차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신물이 역류한다든지 목에 이물감, 또 연하곤란감,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반복되는 장기간의 기침, 네. 특히 기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에 심해집니다. 네. 그래서 반복적인 트림, 그 다음에 등뻐근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네. 위식비장 질환 같은 경우는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나타나고 식후 더부룩함이 있는데요. 식후 더부룩함 같은 경우는 식후 바로 느낄 수도 있고 식후 와서 시간이 점점 경과할수록 더 심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한 2, 30분 후에 점점 더 더부룩해지는 그렇죠. 케이스도 있는 그런 거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식후 팽만감, 구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쓰림을 포함하는 식후 상복부 통증. 네. 이 통증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뻐근하다, 쥐어짠다, 뭐 핥힌다. 네. 어떤 분들은 불난 것 같다. 타들어가는 느낌. 네, 네. 그런 얘기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흑색변을 보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궤양성 소화불량 같은 경우에 출혈성 소변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은 대장질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잦은 복통과 복부 팽만감인데요. 이런 증상들이 변비나 설사나 배변을 했을 때 좀 완화되는 효과가 좀 있고요. 또 가스가 많이 차기 때문에 가스가 배출이 좀 많고 또 이 가스가 배출되면 아까 말씀드린 복통과 복부 팽만감이 좀 감소되는 특징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또 잔변감, 대변을 봐도 계속 화장실 가고 싶은 네. 그런 소견을 보이고요. 또 혈변을 보는 경우 있는데 혈변을 보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궤양성 대장질환이라든지 치질의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요. 여기 증상들을 보시고 본인이 판단하시는 것도 좋지만 꼭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법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이 담 독소에 의해서 오는 만성, 중증 위장 질환 같은 경우는 네. 가볍게 보고 단순히 소화제나 가스 제거를 하지 안 되고요. 담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약을 쓰고 네. 이 담 독소 치료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변 장기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네. 독소 치료제가 잘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약물 치료를 하고요. 네. 또 이 약들이 잘 흡수될 수 있게 또 담을 없애는 외용 약들이 잘 흡수될 수 있게 기계 치료를 같이 하게 되면 네. 효과적인 치료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치료하는 가장 큰 목표는 뭐겠어요? 담 독소를 제거하고 네.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켜서 우리 정상적인 위장 조직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게 그 치료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신 치료 방법 중에서 먼저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약물 치료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예, 담독소 부위에다 각기 담독소 치료제를 쓰게 되는데요. 네. 위와 대장은 따뜻하게 해주는 담독소 치료제를 쓰고요. 네. 소장 같은 경우는 영양 흡수 기능 때문에 심장에서 열을 받기 때문에 뜨거운 장기라고 보시기 때문에 네. 여기에 부패를 시켜서 독소 없애는 치료법을 쓰게 됩니다. 네. 우리가 담독소 치료제를 먹게 되면요, 이 담독소 치료제가 위장, 소장, 대장으로 거쳐가면서 네. 차례대로 이동을 하는군요. 그렇죠. 네. 흡수가 되게 됩니다. 흡수가 되게 되면은 위와 대장을 따뜻하게 해서 독소를 제거하고 네. 소장은 시원하게 해서 독소를 제거하게 네. 되죠. 그러면 위장과 대장, 소장 등들이 정상 조직으로 바뀌게 되면서 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능을 네. 제 기능을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약 치료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은 담독소 치료를 통해서 위장과 대장 기능을 회복시켜 주고요. 소장의 부패를 제거해서 소장 기능을 회복시켜 줍니다. 네. 이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아셔야 될 게 주변 장기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네. 이 담독소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독소가 있는 부분을 치료하고 주변 장기의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치료를 한꺼번에 한다는 말씀이신 네, 그래서 거죠? 제가 그림에도 보면은 네. 간도 그려놓고 제가 심장도 그리고 네. 신장도 그렸는데 그 네. 이유가 있습니다. 위장과 대장과 소장의 담독소가 잘 제거되기 위해서는 또 신장에서 네. 기능이 강화시켜서 네. 위장관 점막을 보호해주는 점액 물질이 분비되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또 심장의 독소를 제거해서 심장의 박출량을 네. 늘려줘야 되고 위장, 대장, 소장에 가는 혈액량을 증가시켜줘야 됩니다. 또 간장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서 제거되고 있는 독소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기능을 같이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약물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약물로 치료를 해서 호전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입원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입원할 경우 어떠한 치료를 더 받아야 나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소적 치료라고 하는 건데요. 네, 초음파를 이용한 치료법입니다. 소적 치료요. 예, 우리 덩어리를 녹인다, 덩어리를 아, 없앤다 네네. 이런 개념인데, 독소를 녹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위장관에 있는 독소를 없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위장관 심부 조직에 열을 발생시키고 미세한 진동작을 유발시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위장관 심부 조직의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요. 세포의 투하력과 흡수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위장관 점막 속살 외벽 조직에 네.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굳어지고 덩어리진 조직을 담 조직을 집중적으로 치료해내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치료법은 약침요법이죠. 아까 약과 침을 같이 쓰는 치료법이다. 독소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약재를 잘 정제를 해서요. 네, 경혈 직접 부위라든지, 부위에. 예, 그렇죠. 경혈 부위나 그 병변 부위에 직접 주입을 해서 네, 기혈 순환을 돕고 독소를 잘 배출되도록 치료되도록 하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치료법은 인동맥 원료요법이라고 그래서요. 약과 뜸의 효과를 동시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0가지 이상의 독소 제거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를 찝니다. 쪄가지고 환자분의 위장 부위에 올려놓게 되죠. 네. 그러면 뜨거운 약의 기운이 들어가게 돼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위장관에 있는 독소 배출이 용이하게 되는 치료법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독소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한약을 쪄서 올리기 때문에 네. 그 약재가 들어가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위장관 점막에 끼어있는 독소가 제거되면서 네. 부드럽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 정상 조직으로 바뀌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개인마다 치료 횟수나 회복 정도도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혹시 부작용이나 치료 이후에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환자마다 그 회복이 다르다. 그 네. 이유는 뭐냐면 일단 증상의 정도가 다르겠죠. 네, 그다음에 그 증상을 이겨낼 수 있는 치료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의 정도. 네, 그다음에 그 환자분이 본인의 식생활 습관을 어느 정도 개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 기간은 분명히 다를 수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위장관의 담독소를 제거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데 네. 그 제거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쌓였던 독소가 나오다 보니까 네. 체외에 배출되는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좀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이제 명현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좋아지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보통 어떤 방식으로 배출이 되나요? 우리가 보통 이제 대변, 소변, 뭐 땀 이런 식으로 배출되게 되는데 네, 환자분들이 그런 과정에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 있어요. 초기 한 3일에서 일주일. 네. 근데 그거는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치료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함께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담독소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담독소 치료제를 쓰게 되는데요. 네, 보면 소장에는 부패를 시키는 담독소 치료제를 쓰고요. 네, 위장과 대장은 차가운 냉환장이기 때문에 따뜻한 담독소 치료제를 쓰게 됩니다. 네. 이 기관에 따라서 다른 독소 치료제를 사용한다는 말씀이신 독특하죠? 거죠? 네. 네, 각각 그 장기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약을 먹게 되면 위와 대장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독소를 제거하게 되고요. 네. 아까 소장은 아까 왜 뜨거운 장기냐면 심장에서 영양 흡수를 위해서 심장에서 열을 받기 때문에 뜨거운 네. 장기입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담독소 치료제를 쓰게 되면 네, 위와 대장의 기능도 향상되고요. 소장 같은 경우는 흡수 기능이 개선이 됩니다. 네. 흡수 기능이 개선돼서 아무리 먹어도 뭐 살이 안 찐다.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소장에 흡수 장애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도 그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적 치료라고 하는 건데요. 네. 초음파를 이용한 치료법입니다. 소적 치료요. 예, 우리 덩어리를 녹인다, 덩어리를 아, 없앤다 네네. 이런 개념인데, 독소를 녹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위장관에 있는 독소를 없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위장관 심부 조직에 열을 발생시키고 미세한 진동작을 유발시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위장관 심부 조직의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요. 세포의 투하력과 흡수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위장관 점막 속살 외벽 조직에 네.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굳어지고 덩어리진 조직을 담 조직을 집중적으로 치료해내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치료법은 약침요법이죠. 아까 약과 침을 같이 쓰는 치료법이다. 독소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약재를 잘 정제를 해서요. 네. 경혈 직접 부위라든지, 부위에. 그렇죠. 경혈 부위나 그 병변 부위에 직접 주입을 해서 네. 기혈 순환을 돕고 독소를 잘 배출되도록 치료되도록 하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예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40번 씹어줘야지만 음식이 잘게 부서지고 우리 침과 잘 섞일 뿐만 아니라 네. 또 그렇게 하지만 잘 차지 않습니다. 또 과하게 먹지도 못하고 폭식하지도 못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것만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진밥을 드셔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제가 뭐 잡곡밥, 현미 이거 굉장히 몸에도 좋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 네. 실제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이 된밥, 잡곡밥 굉장히 힘들어해요. 네, 죽 같은 진밥을 먹는 것이 좀 그렇죠. 소화에 위장에 도움이 부담을 된다는 안 주는 말씀이신 거고요. 거죠? 네. 또 좋은 식재료와 소박한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데 충분한 휴식과 숙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자는 동안에 우리 몸속에는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집니다. 그러면서 주간에 힘들었던 우리 몸들을 치유하고 몸 망가진 몸들을 고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갖지 못하면 우리 몸이 잘 회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장병이 잘 낫지가 않고요. 또 적절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환자들한테 보약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운동은 보약보다 좋다고 말씀드려요. 그렇게 되면 위장 운동이 좋아집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학 전문의 노기환 원장과 함께 위장 질환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노기환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환자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